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라면 회사가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50도를 넘는 뙤약볕과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땅에서 상추가, 파프리카가, 방울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 처음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국 라면 회사가 뭘 안다고?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단 3달 뒤 사우디 왕실은 그곳을 직접 찾았고 한 상추잎을 입에 넣은 한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대한민국 기술이 어떻게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고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는지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하드 알 무타이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의 농업 환경 전문 기자죠. 52년의 인생을 이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취재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저는 절망적인 현실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매일 제 취재 노트에 적히는 첫 문장입니다. 석유는 넘쳐나지만 물은 부족한 나라. 돈은 많지만 먹을 것은 수입에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취재할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사는 나라다. 어제는 리야드 북부 사막지대를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농업개발 프로젝트 현장이었죠. 뙤약볕 아래 서서 카메라를 돌리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실패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인 관계 시스템은 망가졌고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막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카메라맨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파하드 선배, 우리는 그냥 기후의 저주를 받은 나라인가 봐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럽, 미국, 심지어 이스라엘의 사막 농업 기술까지 모두 도입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니까요. 아흐메드의 말처럼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취재 영상을 편집하는데 지친 제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 청년 시절 품었던 우리도 언젠가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꿈은 이제 희미한 환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날 저녁 국영방송 편성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특집 프로그램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팀장인 압둘라는 여느 때처럼 지루한 표정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파하드의 농업 특집 기획안입니다. 발표해보세요. 저는 준비한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사우디 농업의 미래는 있는가?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그런데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뒤편에서 앉아있던 방송국장 하산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파하드, 그 주제는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네. 시청자들도 지겨워할 거야. 다른 접근이 필요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20년 차 베테랑 기자의 위엄을 지키려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어떤 접근이 좋을까요? 하산 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제 우리 채널에 제보가 들어왔네. 한국의 어떤 회사가 사막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는군. 농심이라는 회사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알지만 농업 기술이라니. 더군다나 농심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회사였어요. 한국이요? 스마트폰은 몰라도 농업은 아닌데. 제 반응을 본 회의실의 동료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하산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편견을 버리게, 파하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한국이 농업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다네. 다음 특집은 이걸로 하지. 한국행 비행기표는 내일 아침에 받게 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온다고? 저녁 식사 후 인터넷을 뒤져 농심이라는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온 정보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죠. 농심은 라면 회사였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회사지 농업기술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농담인가?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일정과 농심 측 담당자 연락처였습니다.
이틀 후면 서울로 떠나야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리야드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또 하나의 실망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한다는 걸까? 이건 분명히 오해거나 과장된 정보일 겁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돈됨이었습니다. 사우디의 공항들도 현대적이지만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세련됨이 있었죠. 입국 심사부터 짐 찾는 곳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파하드 알무타이리 씨 맞으신가요? 농심의 김지연입니다. 오랜 여행 피곤하셨죠?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김지연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농업회사 직원과는 달랐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손에 든 모습은 오히려 첨단 IT 기업의 직원 같았죠. 차에 오르자 김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먼저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내일 아침 저희 연구시설로 모시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도 현대적인 도시지만 서울은 마치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설계된 듯한 정돈됨이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푸른 산이 조화를 이루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죠. 김지연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심은 라면 회사 아닌가요? 어떻게 스마트팜 기술을? 김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라면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는 식품을 넘어 식품 생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황홀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과는 다르게 이곳은 빛으로 가득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지연과 함께 농심 스마트팜 연구시설로 향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로 들어섰어요. 대형 건물들 사이에 농심미래기술연구소라고 적힌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청량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벽면에는 농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패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라면으로 시작해 이제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이야기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박사님을 만나보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유리문을 지나자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흰 연구복을 입고 있었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파하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농심 스마트팜 연구소 수석 연구원 박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의문입니다. 라면 회사가 어떻게 농업 기술을?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 연구소를 둘러보시겠어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는 저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 농심은 2008년 식품회사로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식품의 원재료를 더 좋게, 더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에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대한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가 출입카드를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간 안에 수백 개의 선반이 수직으로 쌓여 있었고 각 선반마다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특수 LED 조명이 내려오고 자동화 로봇들이 선반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농장이 아니라 미래의 공장 같군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수직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시스템이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자 커다란 유리온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이 자라고 있었죠. 이건 완전 자동화 온실입니다.
물, 영양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두 AI가 제어하죠. 센서가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몇 개의 컨테이너가 나란히 서 있었고 박준호는 그중 하나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게 저희의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팜이라고 부르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벽면을 따라 빼곡히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아닌데도 쾌적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작은 컨테이너 하나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운영하면 이 한 컨테이너로 약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우디의 농장 몇 헥타르가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한다니. 그런데 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우디처럼 물 부족 국가에서는. 박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종래의 농업 방식보다 물 사용량을 9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98%라니. 그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우디에게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의심이 점점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말로만 들으니 믿기 어렵군요. 실제로 이 기술이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작동할까요? 박준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다음은 저희가 극한 환경 테스트를 수행하는 특수 실험실입니다. 박준호가 저를 안내한 곳은 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었고 각각의 방에는 다른 기후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죠. 한쪽 방의 문 앞에 서서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방은 리야드의 기후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습도 10% 이하, 먼지 폭풍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죠.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우디의 한여름 같은 열기였어요. 방 안에는 작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박준호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안은 물의 순환과 정화 시스템, 열 교환 기술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죠. 외부가 사막이든 극지방이든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니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물 사용량, 에너지 효율, 작물 생장률까지. 그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던 농업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최적화된 환경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땅이 없어도 물이 부족해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죠. 다음으로 박준호는 저를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안내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플랫폼에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뿌리는 물속에 담겨 있었고 특수 영양액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을 98% 절약합니다. 사용된 물은 정화되어 다시 순환되죠. 증발하는 극소량의 물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사우디의 척박한 사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 기술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만.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요? 태양이 뜨겁긴 하지만 사우디에서 에너지 효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태양광 패널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사우디처럼 햇빛이 풍부한 곳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죠. 낮에는 태양광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고 남는 에너지는 저장해 밤에 사용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의문점에 박준호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부터 경제성까지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연구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된 농장. 로봇팔이 작물을 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로봇들은 어떻게 작물의 상태를 판단하나요? AI 비전 기술입니다. 카메라로 작물의 상태를 인식하고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죠.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에 대응합니다. 연구소의 한켠에는 작은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었고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종자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각 환경에 최적화된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우디 같은 고온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을 선별하고 개량하고 있죠. 점심시간이 되어 박준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연구소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저희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직접 맛보시죠. 샐러드를 한 입 베어 물자 싱싱함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토마토는 달콤했고 상추는 아삭했어요. 사우디에서 수입한 비싼 채소보다 더 신선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맛은.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신선함의 비결은 수확에서 식탁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채소들은 오늘 아침에 수확한 것이에요. 수입 채소처럼 며칠을 운송 컨테이너 안에서 보내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근본 철학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의 철학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식량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과 토지는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우리의 기술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의 말에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연구소 투어의 마지막은 대형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실제 작동 중이었죠. 이 컨테이너들은 다음 주에 해외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물 부족 지역으로 보내질 거예요. 그중 한 컨테이너 앞에 붙은 태그를 보니 포소디 어레이비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부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죠. 다음 달 리야드 외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부와 이미 협력 중이라고요? 제가 취재하러 온 건.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하드 씨의 방문을 더 반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사우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루 종일의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방문이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박준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과학인가요? 아니면 마법인가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충분히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하기 어렵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로 했던 기술이다. 다음 날 아침 농심 본사에서의 공식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지연 씨를 만났죠.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투어는 어떠셨나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도했던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더군요. 차 안에서 김지연은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농심 회장과의 인터뷰, 연구진과의 대화,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농심 본사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심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라면부터 스낵, 생수, 그리고 저는 몰랐던 다양한 식품들까지. 상상 이상으로 큰 기업이군요. 김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농심은 이제 식품을 넘어 미래 식량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세계 각국의 기념품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신동원 회장은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파하드 씨,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어제 연구소 투어는 어떠셨나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던졌어요.
농심의 스마트팜 기술 개발 과정, 사막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경제성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죠. 신 회장은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답변에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60년대 보릿고개를 겪은 나라입니다. 식량 부족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래서 식량 주권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라면 한 그릇과 신선한 채소 샐러드, 그리고 생수였습니다. 이 라면은 저희 농심 신라면이고 샐러드의 모든 채소는 저희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드셔보시죠. 라면을 한 입 먹자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의 신선함은 어제 맛본 것과 같았죠. 식사를 하는 동안 농심의 연구진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신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하드 씨, 방금 드신 라면 한 그릇과 상추 한 잎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만. 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해답입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산업 기반도 없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 우리가 라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짧은 시간 안에 유목민 사회에서 현대 국가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신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땅이 없어서 수직으로 올라갔고 물이 부족해서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했죠. 제약이 혁신을 낳는다고 믿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사우디아라비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곳이 시범 프로젝트 부지였습니다. 연구진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로 10개의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성공하면 대규모 수직 농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채소류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했던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신 회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하드 씨?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자로서의 냉정함과 사우디 국민으로서의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기 전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희망이 보입니다. 다만 사우디의 환경은 극한입니다. 50도가 넘는 기온, 모래폭풍, 물 부족. 신 회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특별히 사우디 환경에 맞게 설계된 강화 모델이에요. 모래폭풍에 견딜 수 있는 외부 구조, 태양열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까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한 말 중에서 국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기술로 국격을 높였습니다. 반면 우리 사우디는 엄청난 석유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국격을 높였고 우리는 아직 석유에 기댄다. 그 생각이 저를 밤새 괴롭혔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언젠가는 석유가 아닌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들과 딸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제 딸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영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딸이었죠. 아버지, 한국은 어때요? 기사는 잘 쓰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 농심의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 딸은 놀란 듯 했어요. 아버지,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렇단다.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식량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야. 잠시 침묵 후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도 할 수 있어.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이번 농심과의 프로젝트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 생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리야드 외곽의 농심 스마트팜 시범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국영방송국 취재팀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흰색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우디 관료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하드, 왜 이런 황무지에 카메라를 들고 왔나? 여기서 무슨 특종이라도 나오나? 아흐메드의 농담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착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 관리와 농심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고 상징적인 첫 삽을 뜨는 행사가 이어졌어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둘러보며 리포트를 녹화했습니다. 지금 저는 리야드 외곽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래뿐인 이곳에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척박한 땅에서 녹색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행사가 끝나고 농심의 기술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2주 안에 첫 번째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 환경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책임자인 김현수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모래폭풍과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죠. 현장 곳곳을 취재하면서 저는 놀라운 열정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사우디 엔지니어들도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열심히 노력했어요. 2주 후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어요. 하얀색 컨테이너 주변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냉각 시스템이 윙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닛입니다. 어제부터 가동을 시작했죠. 이미 씨앗을 심었고 첫 수확은 약 3주 후에 가능할 겁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선반에는 어린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고 로봇팔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 놀라운 광경을 담았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첨단 농장. 그 대비가 너무나 극적이었죠. 이건 진정한 오아시스입니다. 물리적인 오아시스가 아니라 기술이 만든 오아시스죠. 취재를 계속하던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 것이죠. 모래 입자들이 시설을 강타했고 하늘은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서둘러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니 모래 폭풍이 맹렬하게 시설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때 김현수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냉각 장치가 모래에 덮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안에 작물들이 말라 죽을 겁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첫날부터 위기를 맞은 것이었죠. 김현수 팀장은 서둘러 팀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것보다 모래 폭풍의 강도가 훨씬 세요. 냉각 시스템의 필터가 모래로 막혀버렸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 하산이 말했습니다. 이런 모래 폭풍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겁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밤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새벽녘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냉각 시스템 앞에 특수 필터를 추가하고 비상용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법이었죠. 모래 폭풍 속에서도 모두가 밖으로 나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하드 씨, 위험하니 안에 계세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래가 얼굴을 핥히는 가운데 기술자들은 필사적으로 시스템을 수리했습니다. 한국인들과 사우디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시스템이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시스템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유닛들은 더 강화된 버전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배경에는 모래 폭풍을 견뎌낸 스마트팜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지금 여러분은 기적이 자라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젯밤 몰아친 모래 폭풍 속에서도 이 첨단 시설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기술자들이 밤새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죠. 이것은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생중계를 마치고 카메라를 내리니 김현수 팀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하드 씨. 당신의 생중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막에 희망을 심고 계시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시범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첫 번째 수확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수확 전날 밤 저는 사막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첫 수확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스마트팜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죠. 예상보다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사뿐 아니라 다른 아랍 국가들의 기자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왔더군요. 파하드, 오늘 생방송 준비는 다 됐나? 방송국 국장인 하산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였죠.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첫 수확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김현수 팀장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푸른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추, 케일, 바질, 민트 등 다양한 채소가 층층이 자라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파종 후 정확히 21일 만에 자란 겁니다. 통상적인 농업보다 성장 속도가 30% 빠르죠. 김현수 팀장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니 눈으로 직접 보는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수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로봇이 담당합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로봇팔이 내려와 정확하게 수확할 채소를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로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수직 농법 수확 장면입니다. 외부 온도가 45도를 넘는 지금 이 안에서는 최적의 환경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확된 채소들은 깨끗하게 포장되어 상자에 담겼습니다. 첫 수확물은 리야드의 고급 레스토랑과 왕실에 전달될 예정이었죠. 그날 저녁 첫 수확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우디 농업부 장관과 한국 대사까지 참석한 큰 행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늘 수확한 채소들로 만든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농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석유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이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식량 안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석유 이후의 사우디아라비아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희망을 보았다. 모래 위에 세워진 미래의 씨앗을.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석유보다 더 지속 가능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아닌 리야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별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오자 하산 국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하드, 자네 취재 덕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네. 시청률이 역대 최고였어. 게다가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네의 다큐멘터리를 전국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더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건 모두의 공로입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들과 우리 엔지니어들이. 하산 국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파하드.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자네가 바로 그 역할을 했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야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스마트팜 프로젝트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길거리의 사람들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식품점 앞에는 국내산 스마트팜 채소라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였죠.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사우디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막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농업 미래에 절망했던 기자가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메시지를 보내왔고 각 지역의 학교와 기관에서는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SNS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일부 장면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팜 사우디의 전도사로 변모해 있었죠.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강연을 했고 학생들과 기업가들에게 미래 식량 기술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왕실에서 저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본 왕자님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에는 왕자님과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파하드 알 무타이리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는 식량 안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우디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성과 이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왕자님, 영광스러운 제안이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이고. 왕자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하드 씨, 당신은 이미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객관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년째,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들이 리야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일부는 인근 국가로 수출되기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우디 자체의 기술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 스마트팜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었고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농업 기술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 물 관리,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죠. 프로젝트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리야드 외곽의 스마트팜 단지는 작은 도시처럼 변해 있었어요. 수십 개의 시설이 가동 중이었고 연구센터와 교육시설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마지막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며 말문을 열었어요. 3년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기자였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것도 라면 회사의 기술로? 그것은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막은 녹색으로 변했고 우리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팔러온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으러 왔습니다. 그 희망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더 키워나갈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한때 황량했던 사막 위에 이제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K-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그 작은 클릭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감동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